지수 씨, 당장 돌아와야 합니다. 숙자 어르신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동 대표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우 이사를 마치고 자유를 만끽하던 순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재건축 추진위원장 김숙자를 내놓으라. 아파트 앞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년간 피하려 했던 그 시어머니가 수백억 원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탈출이 시어머니에게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 신호였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지수는 시계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시어머니 김숙자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나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약한 이지수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도 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30분 후 이삿짐 센터 직원 3명이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앞장서서 물었습니다. 5층 맞죠?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5층에서 강남구 신축 아파트로요. 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현관문을 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신혼집 차리시는 거군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셈이죠. 지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이제야 진짜 신혼집을 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낡은 화장대와 오래된 옷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게 했어? 며느리가 살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우리 준호 건강 생각은 안 하니?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짐을 다 나른 직원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르신께는 인사 안 드려도 되나요? 아, 네. 어머니는 지금 외출 중이세요. 제가 혼자 이사하는 거라서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회사에. 잠시 외국 출장 중이에요. 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 준호에게는 아직 이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짐까지 나간 후 지수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텅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후련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수. 짧은 쪽지였지만 지수에게는 10년간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한 지수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깨끗한 부엌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구나. 지수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동대표 오만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아파트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만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숙자 어르신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주민들이 다 모여서 난리예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오세요. 빨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이사 간 걸 알고 화내시는 건 아니겠지?
지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갓 정리한 새 집을 뒤로하고 다시 옛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오해일 거야.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순간 지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앞마당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김숙자를 내놓아라. 지수는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시어머니가 재건축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석이 지수를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지수 씨,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침에 복지관 간다고 하셨는데 복지관에는 안 오셨대요. 어디로 가신 건지. 오만석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재건축 관련 중요한 서류들을 다 가지고 사라지셨어요. 내일이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날인데. 계약이요? 어머니가 왜 계약을? 지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디에 숨겨둔 거 아냐? 보상금 문제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지수는 주민들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이사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5층에 사는 박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며느리였던 자신이 갑자기 아파트 주민들의 원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김숙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복지관 사무실에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화요일 프로그램에 안 오셨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는데 혹시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지난주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으셨는데요. 지수는 실망스런 표정으로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단골 슈퍼마켓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자 씨, 사흘째 안 보이네요. 이상하네. 맨날 저녁 때 오셨는데 혹시 다른 곳에 가신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글쎄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지수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천막까지 쳐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김숙자를 내놓으라.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까지 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기자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어르신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우리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건축 사업 계획서, 토지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제목들을 읽을 때마다 지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준호가 텅 빈 거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말이 좀 복잡해. 지수는 지난 이틀간의 일을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재건축 추진위원장이라고?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줄은. 그럼 우리가 이사한 건 어머니가 아셔? 아직 모르실 거야. 친정 간다고 쪽지만 남겨뒀거든. 준호가 머리를 감싸잡습니다. 아,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자 동대표 오만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오셨군요.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오만석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단순한 주민이 아니세요.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르신이 지난 3년간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주도하셨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여시고요. 어머니가 회의를요?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건설업체 사람들과 전문적인 협상을 하셨어요. 보상금 문제부터 설계 변경까지 모든 걸 다 챙기셨고요. 오만석의 설명을 들을수록 지수와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법률 검토부터 건축 설계까지 어르신이 안 하시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거네요?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건설업체와 최종 계약 날짜예요. 어르신이 안 오시면 모든 게 틀어져요. 오만석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죠? 지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요. 오만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가지고 계실 만한 연락처라도 있으면. 지수는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민영우 법무법인. 아, 민 변호사님. 오만석이 손뼉을 쳤습니다. 어르신이 평소에 민 변호사님과 상담하신다고 하셨어요. 연락해보세요. 오만석이 다급하게 나간 후 지수는 명함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전화해볼까? 해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영우 법무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자 어머니의 며느리 이지수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어머니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숙자 여사님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계약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안 알려줘. 변호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준호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밤늦게 지수는 시어머니 방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시어머니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을 혼자 마무리해야 한다. 지수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혼자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구나. 지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계좌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가 며칠째 실종 상태라서. 그래도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지수는 실망스런 마음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때 아파트 단지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차 좀 봐. 완전 고급 차네. 남자는 곧바로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지수 씨 맞으시죠? 민영우 변호사입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긴급히 만나뵐 일이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민영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지수는 민영우를 따라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민영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우선 김숙자 여사님은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현재 싱가포르에 계십니다. 중요한 사업 때문에 출국하셨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싱가포르요? 어머니가 왜 거기에? 민영우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지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숙자 여사님이 지난 5년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화면에는 복잡한 부동산 등기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여사님이 현재 여러분 아파트 단지 부지의 40%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40%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 인물이 바로 어머님이에요. 단순한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주체죠. 민영우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입니다. 5년 전부터 차근차근 매입하신 거예요. 지수는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큰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현재 소유하신 부동산 가치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수백억?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민영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지수 씨와 준호 씨에게 상속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걸 저희한테 숨기셨을까요? 여사님 말씀으로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다고 하세요. 민영우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특히 지수 씨가 이사를 가신 걸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나서기로 결정하셨대요. 제 이사가 신호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지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서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민영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여사님의 갑작스러운 출국으로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겼어요. 일부 주민들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송요? 내일까지 기본 합의서라도 체결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무산될 위기예요. 민영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한 달 후에 돌아오실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해야 해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여사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위임장이 있어요. 민영우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본 합의서 체결 정도는 지수 씨가 대신하실 수 있어요. 물론 최종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지만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민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큰 일을 맡기시다니. 여사님이 지수 씨를 많이 신뢰하고 계세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동대표 오만석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큰일 났어요. 아파트에서 주민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요? 재건축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경찰까지 왔어요. 지수가 민영우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지수에게 민영우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업 자체가 위험해져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기본 합의서부터 체결하는 게 좋겠어요.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해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그늘에 있었던 자신이 갑자기 이런 큰 일을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사님이 지수 씨라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민영우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그럼 내일 주민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설명하시죠. 민영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수는 명함을 받으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모든 걸 지켜내야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귀국을 앞둔 어느 날 지수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바래진 일기장을 펼치자 시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겨우 4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 지수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닭집 준비를 한다. 준호가 깨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 일기를 읽어갈수록 지수는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알게 됐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다.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하지만 아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기장 중반부에는 시어머니의 공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세에 야간대학에 입학했다.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싶다. 오늘 경영학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나이가 많아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기장 후반부에는 지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지수라는 좋은 여자를 만났다.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 같다. 지수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지수는 똑똑한 아이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지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이사를 간다면 그때가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성공시켜야겠다. 지수는 자신의 이사가 시어머니에게는 사업 추진의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기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닭집에서 일하는 모습, 야간 대학 졸업식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지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일기장을 찾았어. 지수가 일기장을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관심도 안 가졌으니까. 준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자. 응, 그래야지.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영우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내일 주민회의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사님이 준비해두신 자료들이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민 변호사님, 어머니가 정말 저를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민영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지수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라고. 지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지수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당신의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되겠어요. 준호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응, 정말 대단하셔. 지수는 내일 있을 주민회의를 생각하니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준비해온 꿈을 자신이 이어받아 완성시키고 싶었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할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지수는 내일 회의에서 할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달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주민회의 당일 지수는 시어머니가 즐겨 입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믿고 계시니까. 지수가 혼잣말로 용기를 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이미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 어르신 며느리 왔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동대표 오만석이 지수를 반겼습니다. 지수 씨,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자 어머니의 며느리 이지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갑작스런 출국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어디 가신 거예요?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사업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셨어요. 한 달 후에 돌아오십니다. 그럼 우리 재건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주민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민영우 변호사가 준비해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지수가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새로운 아파트 설계도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주차장도 2배로 늘리고 어린이 놀이터와 헬스장도 새로 만들어요. 정말요? 젊은 엄마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금도 기존 시세보다 30% 더 드려요. 이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30%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5년 동안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 단지로 만드실 거예요. 박성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 정말 가능한가요? 그때 민영우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약속은 법적 보장을 받습니다. 이미 금융기관 보증서도 준비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서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보증서네. 이 정도면 믿을 만하겠는데? 지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기본 합의서만 체결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최종 계약은 어머니가 돌아오신 후에 하시죠. 기본 합의서요? 오만석이 설명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세부 조건은 나중에 더 협의할 수 있고요.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개표를 기다렸습니다. 찬성 42표, 반대 18표.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오만석이 결과를 발표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박성우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워낙 잘 준비해 두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어르신 며느리답게 똑똑하시네요. 박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본 합의서 체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가 지수와 악수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주민들이 지수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어르신이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네요. 지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를 준호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기본 합의서 체결했어. 지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우와, 대단해.
준호가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응, 나도 그럴 것 같아. 지수는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별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본 합의서 체결 일주일 후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피곤해.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괜찮아.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준호를 깨우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열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 떠봐. 지수가 준호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지수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준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수는 응급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배우자입니다. 일단 안정시켰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여요. 무슨 병인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면역계 이상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조기에 발견한 것 같으니 치료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수를 별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면역계 이상 증후군이 많네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치료 가능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치료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보험 적용해도 월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이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현재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수는 민영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유산 중에서 치료비를 미리 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 금리가 높을 거예요. 지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갔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근에 산 아파트라서 담보 가치가 낮아요. 2천만 원 정도가 한계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죄송해요. 지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되니까 너만 고생이야. 준호가 병상에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치료비 부담되면 그냥 포기해도 돼. 그럼 말하지 마. 꼭 나을 거야.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우리도 여윳돈이 별로 없어서. 어머니가 미안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재건축 관련 일도 계속 신경 써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올 때마다 지수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치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시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면 안 된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시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지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수는 일기장을 끝까지 넘겨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폐쇄된 상가 지하에 비상금고를 마련해 두었다. 지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비상금고,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번 가봐야겠어. 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서서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창고 3호. 비상시에만 열어볼 것. 지수는 민영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신 비상금고에 대해 아시나요? 아, 그건 말씀이세요? 제가 열쇠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영우가 도착했습니다. 여사님이 몇 년 전에 만들어두신 거예요. 민영우가 지하로 내려가며 설명했습니다.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셨대요. 지하 창고 3호 앞에서 민영우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고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준호의 아버지도 비슷한 병을 앓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같은 병을 앓으셨다고요? 민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미리 대비하신 거예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금고 안에 치료비와 병원 연락처가 있다. 서울대 병원 김 교수님이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지수는 서둘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치료비인가요? 네, 여사님이 몇 년에 걸쳐 모아두신 거예요. 민영우가 서류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김 교수 연락처를 찾아 즉시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자 어머니 며느리 이지수라고 합니다. 아, 지수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어요. 준호 씨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내일 바로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이미 병실도 준비되어 있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네, 준호 씨 가족력을 알고 계셔서 몇 년 전부터 상담받아 두셨어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고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다.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내면 진정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민영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죠? 다음 날 준호를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 교수가 직접 진료를 받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치료가 수월할 것 같아요. 정말 나을 수 있나요? 지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조기 발견이라서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걱정 마세요. 김 교수의 말에 지수는 안도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후 준호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어. 준호가 병상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걸 다 준비하시고. 3주 후 준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완치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겠네. 응, 어머니께 정말 고마운 마음이야.
지수는 시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준호가 나았어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영우 변호사였습니다. 지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여사님이 내일 귀국하신대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예정보다 빠르게 오시는 거네요. 네,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일찍 돌아오신다고 하세요. 지수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일 오신대. 정말? 어머니 뵙고 싶었는데. 준호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시어머니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뵙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수와 준호는 일찍부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돼.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수가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준호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던 중 김숙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간의 해외 생활로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숙자가 지수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숙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준호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지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재건축 기본 합의서도 체결했고 주민들도 만족해하세요. 그래, 우리 지수가 정말 잘해줬구나. 숙자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일기장도 찾았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걸 봤구나. 숙자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표현을 잘못했던 거지. 숙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숙자가 해외에서 가져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수 몫이고 이건 준호 몫이야. 어머니, 굳이 이런 걸 사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가족한테 선물 사오는 게 당연하지. 숙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재건축을 시작해야지. 우리 함께 해보자.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수가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숙자가 감동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재건축 최종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지수와 숙자가 나란히 앉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지수가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멋진 아파트 만들어보자. 숙자가 지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어르신과 며느리가 함께 하시니까 더 든든해요. 동대표 오만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새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숙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젊은 엄마들이 좋아할 거야. 숙자가 지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새 아파트가 완성됐습니다. 입주식 날 지수는 주민대표로 축사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꿈이 담긴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주민들이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지수의 말에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새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지수와 숙자가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숙자가 찬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사 간 게 잘한 일이었나 봐.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야.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에요. 준호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 우리 지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 숙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 더 지나서 지수는 다른 지역 재건축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쌓은 경험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제 전문가가 다 됐네. 숙자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지수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에 지수는 시어머니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 앞을 걸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됐죠?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더 예뻐 보여.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지수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걸 증명했지. 숙자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어머니.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인생의 동반자니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관계가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와 숙자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10년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위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지수가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난 이사가 결국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 그리고 숙자가 평생 준비해온 사랑이 마침내 전해지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